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최근 높은 수준의 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반면에 은행들은 불어난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지탄받았다는 내용 취재 파일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은행권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나 상생금융과 같은 주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금융권 분위기 정책금융부 이수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선 그 상생금융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생금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상생하는 금융이라는 건데 이게 요즘 은행권에서 제일 매기가 많이 나오는 이슈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 소비자들한테 이제 금융사가 어느 정도 좀 고통을 분담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차주분들 부담이 좀 큰데 이게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수료를 좀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연체 이자에 대해서 좀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그런 좀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 자체들을 좀 상생금융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상생금융이라는 말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죠? 네, 이게 상생금융 이야기는 은행권에서 올해 내내 좀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이제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 좀 강하다 이런 발언을 좀 한 이후에 은행권에 대해서 좀 상생금융을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에 있는 이복현 원장도 은행권을 겨냥해가지고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에 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상생금융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가장 먼저 좀 시작을 했던 게 하나은행에서 좀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월에 하나은행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은행의 좀 과점적 구도와 손쉬운 이자 이익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은행은 이제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캐시백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한다고 말했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한 금리에 대해서 변동금리 수준의 이자 감면을 하고 또 고정금리 대출을 좀 확대를 해주고 그리고 연체된 가산금리를 좀 감면해주는 정책 등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상생금융 방안으로 내놨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복현 원장이 좀 올해 초부터 많이 움직였는데요. 하나은행에 간 이후에 이제 뭐 4대 은행들 있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을 모두 방문했고 네.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제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 등도 찾아가서 상생금융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복현 원장이 방문도 하고 은행들도 정책을 이렇게 마련하면서 뭐 가계대출 금리 인하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이자 감면,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뭐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 그 대출을 좀 대환해주는 대환대출 상품 출시 등 좀 금리 지원책을 이제 은행들도 속속 내놓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문제가 된 게 이달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들을 비판을 한번 또 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냐면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 사업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문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세게 얘기했네요. 네, 종노릇이라는 게 저도 좀 많이 놀라긴 했는데 네. 이래서 은행권에서도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서 다시 또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앞에서도 상생금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방안이 다시 또 논의되고 있다 이런 설명인 거죠. 네, 은행이 뭐 이제 스스로 금리를 낮추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 상생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 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거 말고 그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일명 횡재세 이슈도 있었죠. 네네 맞습니다. 횡재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은행들이 좀 횡재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거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방안을 좀 말하는데요. 네네. 이게 외부 요인이 좀 과도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든 이런 수익들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제도를 좀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횡재세 논의도 좀 올해 초부터 상생금융과 마찬가지로 지속이 됐는데요. 유럽에서는 이제 에너지 기업
기업이나 은행들에 대해서 좀 횡재세를 부과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초부터 논의가 지속되다가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횡재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을 때 네네. 우리나라 정유사들 대상으로도 네네. 횡재세를 환수해야 된다, 네네. 부과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었나 봅니다. 네네. 유럽에서도 최근에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좀 횡재세, 은행권에 대해서 횡재세 논의가 발의가 됐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 선진국들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으로 아예 발의가 됐군요. 네네. 네.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은 금융사가 이제 지난 5년 동안 그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었을 때 네. 그 해당 초과분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 기여금을 가지고 금융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 금융 부담을 좀 완화하는 지원 사업에 쓰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을 올해 적용을 하게 되면 은행권에서는 약 1조 9천억 정도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금리 부담이 좀 상당하기는 한가 봅니다. 다들 논의되는 그 내용을 보면 금리를 깎아주거나 네. 금리 부담이 많은 쪽에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횡재세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시장 원리에 좀 어긋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은행이 이렇게까지 문매를 맞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은행들이 이자이익이 올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좀 은행은 뭐 아까 뭐 에너지 기업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올해 초에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유로 좀 문매를 맞았거든요. 네네.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뭐 진입을 하는데 좀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 좀 경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제 외부 요인, 그러니까 뭐 글로벌 금리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출 금리도 올리고 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네. 그 은행들이 이제 뭐 별다른 수익을 위한 혁신이나 뭐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따라서 수익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게 앞에서 얘기한 그 앉아서 돈을 네네, 벌었다는 앉아서 표현이 돈을 버는 이런 상황을 두고 지적한 거군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제 발표한 자료가 이 이자 수익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제 순이자 마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 1분기 순이자 마진이 1.53%, 2분기가 1.6%, 3분기가 1.63%였습니다. 근데 올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분기에 1.68%, 2분기에 1.67%, 3분기에 1.63%로 전년 동기랑 비교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근데 연간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1분기 1.68%에서 2분기 1.63%까지 내려가는 수준인데 이게 순이자 마진이 줄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이자 마진이 은행 내 이자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은행이 이자 수익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올해 7월달에 금융위에서도 혁신안 발표해가지고 이제 이자 비중을 줄이라는 주문을 좀 하기도 했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돈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뭐 이자이익이라는 게 뭐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받는 대출에서 나오는 이익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기업 대출도 있긴 한데 네. 이게 뭐 국민, 신한, 하나, 뭐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기준으로 지난 10월 원화 대출 규모가 1,469조 원 정도인데요. 네. 여기서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6.6%,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뭐 개인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42.6%로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까 횡재세 말씀드릴 때처럼 뭐 외생 변수에 의한 금리 상승에 의한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고금리 고물가 시기에 뭐 일반 차주분들 다 힘든 상황에서 은행 이익이 늘어나게 되니까 좀 고통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상생금융이자 뭐 횡재세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계 대출하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 분담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그 아까 법안이 또 발의됐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정치권에서는 이 상생금융 그리고 이 횡재세 관련한 논의가 좀 어디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이제 상생금융이라는 거는 약간 좀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권이랑 뭐 금융당국이 뭐 자발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오는 제도고 횡재세라는 거는 이제 법을 통해서 좀 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네. 좀 약간 대척점에 있는 내용인데 이래서 이제 금융당국이랑 뭐 야권 간에서도 좀 입장이 확연히 다른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상생금융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제주 회장단들을 다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열었고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김주현 위원장이 은행들의 직접적이면서도 최대한의 범위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요. 김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건 아니지만 횡재세 규모를 참고하면은 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바라고 있는지를 감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1조 9천억 원, 2조 원 가까운 금액을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셈이죠. 네네. 네, 당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횡재세 도입을 좀 주장하는 야권 측에서는 좀 이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2일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구 선진국들이 그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랑 원장이 좀 회장님들 불러다가 좀 얘기를 같이 나눈 걸 가지고 네. 이제 회장들 불러서 부담금 내라는 압박을 한다. 이게 직권남용이다. 자리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좀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 여권에서도 당연히 뭐 횡재세에 대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약간 좀 직접 이렇게 언급이 돼서 금융감독원장도 횡재세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냐면 거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복현 원장이 좀 다들 어렵고 이제 거의 하나하나를 나눠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횡재세를 통해서 거의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거고, 그리고 아까 이재명 당대표가 직권남용이라고 언급을 한 게 이게 사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온 말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생금융이라는 게 좀 개별 금융사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뭐 은행연합회나 이런 협회를 통해서 좀 논의를 하는 내용인데, 이게 횡재세가 도입이 되면은 개별 금융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익을 환수한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 들어서는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그 월요일 27일이죠. 이때 은행장들을 불러서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뭐 저금리 대안대출 프로그램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도 상생금융 지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들은 이제 대출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로 좀 상생금융을 할지 좀 세부 계획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